네, 안녕하세요. 9월 27일 일리불핑 시작합니다. 매물이 최대치. 매물이 최대치. 자, 자세 낮춘 이복형 금강원장. 나는 숙였다. 니들은 알아서 기어라. 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죠. 4,000세대. 그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전국 최다 입주 부산 대출 대란. 새마을 금고 대출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과거의 뉴스에 익숙해서요. 3% 중반대 집단금리 대출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게 거의 4% 중반에 달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보면요. 매일 서울 부동산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얼마 찍었다 어디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딱히 뭐 그 지역색에 대해서 딱히 알지 않더라도 이 숫자 노름에 있어서는 뭐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주관적으로 해석은 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붙박이라는 사실, 수도권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어제도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서울의 거래량이 1166건, 물론 8월의 거래량은 6000건. 그 6000건이란 것도 지난달 거래 대비 30% 급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이죠? 서울 2000건 뉴스는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야, 거래 죽으면 안 돼. 은행 대출 더 풀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망했다 조심해라 투자를 조심해라 이런 부동산 뉴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래량 2,000건은 좀 심하고요. 뭐 비율상으로는 2,000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0건 정도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3,000건이라는 것이 8,400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3,00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부산의 거래량이 2,64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이니까 갑자기 부산의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이 800건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급냉된 것입니까? 서울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1166, 부산 937, 대구 905. 부산이 거래가 적냐? 부산 거래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 물론 거래량은 뭐 1,500건, 적으면 1,500건대, 많으면 1,700건대 이 정도 예상하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들 속절없이 거래량이 심하면 7분의 1 토막, 적으면 3분의 1 토막까지 9월의 거래량 줄어들 걸로, 특히 송파구 이렇게 줄어들 걸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고가의 아파트들 일부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 있어요. 그거 다 알죠? 실거래 가격 뭐 매일 한 번만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부동산 한 달, 두 달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흐름인 가운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있겠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겠더라. 한국은행이 약간 정부의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흐름을 약간 보이고 있죠. 권력이 약간 누수되는 형태, 뭐 지지율이 뭐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딴 목소리를 조금 내려고 합니다. 대출금리 나도 내리고 싶다. 하지만 왜 내수 시장이 너무 폭망이니까 내리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중립을 가장한 버팅기기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쿠팡알리 요런 창 나오면 그냥 필요한 거 사세요.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오늘 영상 제목 매도 물량 최대치 추석 전에 57,670건을 찍었습니다. 지금 57,686건 다시 갱신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수순이죠. 이제 속지 않는다. 추석 때 물량 감소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매물이 급등한 현상이 있어 왔다. 물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 추석 이후에 줄어들었던 물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2020년 같은 그런 상승장이 아니다. 일부 고가의 아파트들만 상승장 느낌이 나지만 그 수익률이라는 것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하물며 그 아랫단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야 뭐 수익률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자, 부산 거래량 937건. 이 흐름이라면 뭐 1,500에서 1,700건 정도 점쳐진다. 그러면 고점 대비 거래량 하락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30% 정도 하락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앞으로 많을 때는 2,500건, 거래량이 적을 때는 1,500건.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많을 때 뭐 4,000건이면 거래량이 괜찮은 시절이다. 2,000건대로 거래량이 떨어지면 야, 분위기 왜 이래? 싸늘한데? 이렇게 느꼈지만 지금은 그 싸늘하던 거래량도 지금은 감지덕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도 나오려면 돈을 고마 쉐리 풀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다. 보통 정책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시장이라면 1,500건의 거래량도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두텁지가 않더라. 자, 거래량 예측치 한번 살펴보고요. 건당 거래대금 꺾여 내려왔습니다. 꺾여 내려왔는 게 2023년보다 건당 거래대금이 더 낮은 수준. 네, 20년 수준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개의 아파트들을 살펴본다면 워낙에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내림폭 크지 않았습니다. 부산 내림폭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도대체 얼마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꼬박 2년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대구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거래량 요렇게 되다가 제가 뉴스 하나를 빠뜨렸나요? 뉴스 하나를 제가 덜 가져왔네요. 더 무서운 일이 이뤄지는 것이 대출, 집단 대출 지금 막히는 곳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왜? 은행에 한도 다 됐다. 언론에서 대놓고 대출 총량 규제나 이런 말이 안 나올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닥을 살살 기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 대출 이거 막으면 난리 나거든요. 건설사 바로 부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집단 대출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했어요. 올해 대출 한도치를 여기에 정해놨어. 여기까지 가.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을 초과해버린 상태죠. 그래서 은행이 지금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형식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 대출 이거 살려줘야지 이거. 그럼 또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에 2025년도에 보통 연초되면 다시 대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요. 2025년 초반에 대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례 신생아론, 신생아 특례 대출 안 써요, 안 써. 그 30조 이상 34조인가 풀기로 했거든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돈 썼는 거요. 한 8조 썼을래나?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분위기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또 살아나겠지 하고 뭔가를 지금 도모하지 마시라. 안 살아날 수도 있다. 왜? 한번 당해봤잖아요. 2019년도 올랐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살아났다가 어떻게든지 살려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과거의 기조였다면,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도 내수 판매가 많이 감소하는 현상, 건설사 하나 살리려다가요 나머지 산업군들이 다 나자빠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일전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고가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난다. 물론 오늘도 실거래 가격 짚어보시면은 대우 트럼프 월드 마린 24억 신고가, 센텀 신고가, W 신고가, 요런 현상들이 있지만 요게 다 다른 거예요. 요게 다. 이 대장들이 움직여주면 밑에 다른 애들이 같이 얼씨군하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고점 대비 35%, 고점의 가격에 근접한 곳 20%, 33%. 요렇게 딱 보면은 고점 대비 신고가 요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신축. 근데 요건 상당하네요. 요거 대형 평형 뭐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 잠깐 또 이력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주 지금 뭐 신고까지만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격이 100% 오르면 최고 잘 나갔던 곳, 80%, 60% 이런 구간으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서울은 3배인데요. 그 기간 동안 3배였는데 그렇게 한정적이더라. 그것도. 자, 오늘 90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6억 이상 거래가 팍 죽었어요.
그리고 또 부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정책자금 대출이 많이 풀리지만 부산 사람들은 대출을 별로 내지 않더라고요. 빚 갚기 바쁘더라고요. 자영업 비중 높죠.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요. 오늘도 자, 쭉 살펴보시고. 특히 여기는 왜 이렇게 하락률이 거의 40%에 근접하는 것들 띄엄띄엄 보입니다.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소외받더라. 그 잘 나가는 데 잘 나간다고 했다는 것이 상당수는 수도권에 국한되고 그 외에 도시별로 제일 비싼 아파트, 이 현상은 아마 부산에도 나타나지 싶은데요. 대구에서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움직였어요. 근데 밑에 애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랫단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위쪽의 거래가 전멸됐습니다. 부산의 위쪽의 가격 좀 움직이는 거 약간 있죠. 오늘도 고가의 신고가 보셨잖아요. 요 현상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얘들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거래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단이 다시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그칠 것이다. 요 움직이는 가격대도 보면 주위에 분양하는 곳들 그 가격보다 이 분양가가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만 좀 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에 분양한다. 그럼 주변의 가격이 한 7억씩 막 이렇게 거래되는 건수가 몇 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이 분양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에 이랬으면은 분명히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거래 가격 저 하단까지 조금만 더 훑어볼게요. 자, 평당 1,000만원짜리 그 아래쪽. 특히 더 하단 부분에 뭐 40% 이상, 거의 50%. 이런 게 무진장 많다. 무진장 많다. 지금 20년, 30년 하는 아파트 순식간입니다. 40년에 도달하는 거, 이렇게 40년에 도달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 고가 거래 조금 꺾이고 분양권 거래량이 3분의 2 토막 맞죠? 같은 흐름상에 봤을 때 150건에서 100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마저도 부산은 분양권 거래량이 분양권 전체 매물 개수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방하지 싶었거든요. 거래가 왜 이렇게 많지 싶었더니 웬걸 분양권 직거래 비율이 무진장 올라가네요. 무진장 올라가네요. 잘 안 팔린다는 말입니다. 직거래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전세 거래도 지나갔나요? 전세 거래도 가을 이사철이니 뭐니 이런 거 요즘 없어요. 뭐 시절이 좋아지면은 뭐 거래가 매매건 전세건 같이 많이 터져 나오고 지금은 전체 거래량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것들 다 더해보면요. 그 숫자가 일부 매매 거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합을 구해보면은 좀 저조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번 클릭해주고 댓글창 확인하시고 링크 한번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